자, 이게 이제 물건인데요. 한번 볼게요. 자, 이 물건은 대전 동구에 있는 물건이고요. 3억 5천만 원의 지금 가격입니다. 지방에 있는 아파트 한 채 정도의 가격까지 유찰됐고, 지금 3억 5천만 원이 얼마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물건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이 다가구 같은 경우 좀 봐야 될 게 몇 개 있어요. 이 매각 토지 건물 현황에서 첫 번째, 방이 몇 개인지, 두 번째, 사용 승인 신축급인지, 세 번째, 어떤 방식으로 넘방을 하는지 중요합니다. 관리비까지 같이 내면서 이용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도시가스 방식이냐 아니냐가 중요하죠. 그리고 이 제시의 건물 같은 경우도 중요합니다. 자, 다가구는 건물 기준으로 말소기준 권리를 찾고 그 다음에 권리 분석을 합니다. 자, 말소기준 권리는 2016년이네요. 2016년 7월 5일이 이 말소기준 권리이고요. 자, 여기서 쭉 보니까 2016년 7월 5일보다 먼저 전입한 사람이 없네요. 없고, 여기서 보니까 여기는 월세가 아니고 다 전세로 많이 있죠. 전세로 많이 있는 부동산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요거는 일단은 두 가지입니다. 다가구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이 일반 매매로, 자, 다가구라는 것, 상가주택이라는 것, 이렇게 방이 많고 임차인들이 많은 것은 무조건 경매와 공매, 압류재산 아니면 신탁공매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두 가지 이유예요. 감정평가서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정평가서가 있으면요, 이 7억이라는 금액 자체를 대출해주는 은행에서 인정을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이 7억에 이런 기준을 주고 이 기준에서 아파트와 똑같이 몇 프로까지 대출이 됩니다. 라는 기준이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이 말소기준 권리라는 경매, 공매, 압류재산과 신탁공매에서는 또 권리 분석에 의해서 임차인의 지위가, 그러니까 임차인의 대항력이 다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 없어지는 다가구 안에 있는 임차인의 권리들이 싹 없어지기 때문에 권리가 깨끗해집니다. 깨끗해지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담보대출 종류가 하나 있죠. 그게 신탁담보대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물건들이 거의 낙찰가의 90%까지 대출되고 거의 여러분들이 묶이는 돈이 없어지죠. 그런데 아까 왜 부자익한 여긴 전세가 많습니까? 제가 두 가지라고 했죠. 첫 번째는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다 경매, 공매, 신탁공매가 아닌 이 부동산을 일반 매매로 중개소에서 내놓고 팔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물건을 제가 7억에 팔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 이 7억이 대출해주는, 그러니까 사는 사람이죠. 이 매수자가 이 물건을 산 다음에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아니에요. 그런 객관적인 감정평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설령 7억에 사도요, 이 물건에 대출할 수 있는 거의 금액대가 50%, 40%밖에 안 됩니다. 최우선 변제금까지 빼버리면요, 대출이 7억에서 거의 안 됩니다. 그래서 다가구와 이 상가주택 그리고 이런 월세 건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은 무조건 뭐로 사라? 경매, 공매, 신탁공매로 사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전세를 맞춰 놓습니다. 전세를 맞춰놔서 사는 사람이 3억 4,500만원의 임차인의 보증금을 인수하고 거기서 조금만 더 플러스해서 살 수 있도록 그래 맞춰 놓는다는 거죠. 그러면 이 물건은 그래도 팔기 위해서 어느 정도 준비돼 있다가 경매에 나왔다는 거를 알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걸 통해서 파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뭘로? 경매로 파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다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요거는 제가 봤을 때는 전세로 맞춰 넣어서 일반 매매로 좀 팔려다가 지금 안 팔려가지고 경매로 나온 것 같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여러 가지 내용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이렇게 일반 매매로 팔려고 했으면 이 부동산의 자체에 대한 어떻게 보면 컨디션이나 이런 부분은 그래도 어느 정도 도배 장판 다 좀 정리를 해놓은 다음에 진행하기 때문에 이 물건의 상태도 괜찮을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자, 이 물건 자체를 이제는 월세와 그 다음에 여러 가지를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실제 투자할 만한 물건인지 아닌지 좀 보는 것도 중요하겠죠. 이런데 창이 하얀 하이샤시죠. 굉장히 깔끔하게 보입니다. 깔끔하게 보이고, 그 다음에 더 들어가면 여기도 깔끔하죠. 거의 2016년식이면 완전히 거의 새 거죠. 이 옥상에 대한 부분을 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방수 상태나 이런 부분 좀 확인하는 게 좋다. 다만 지금 관리가 잘 돼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좀 신경을 좀 쓴 물건으로 보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물건 보니까 이렇게 돼 있네요. 이 대학교가 우선 캠퍼스 이 다가구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런 대학교 근처에 있는 다가구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일단 신축을 요즘은 학생들이 원하더라고요. 아니면
올 리모델링 된 그런 다가구.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다가구의 연식과 다른 다가구들의 연식을 좀 비교하면서 하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이 물건 옆에 보니까 이 주택 재건축이 좀 되어 있네요. 여기 보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주택 재건축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 요거는 진행상을 여러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요거랑 옆에도 이제 주택 재건축이 진행을 하려고 하네요. 자, 그러면 이게 어떤 시그널일까요? 이 다가구는 주택 재건축에서 빠지겠죠. 이 다가구 안에 있는 애들이 싹 밀어지고 아파트가 올라온다고 하면 다가구가 어떻게 되죠? 수익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 학생들이 월세를 들어가는 거 괜찮고, 여기 건축하면서 여기에서 일하시는 분들까지도 충분히 여기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수요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재건축과 재개발이 진행되는 그런 단계가 그래도 빨리 진행되고 한다고 하면 여러분들한테 더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여기와 재개발이 그리고 여기 재건축이 진행되면 여기에 있는 다가구들이 싹 없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더 경쟁력이 있는 물건이네, 이거 완전히. 자, 그러면 이제는 이제 여러 가지를 제가 알려드렸고요. 그리고 이 물건에 대한 월세나 시세를 좀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여기 보면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이죠. 이게 반개수를 나타내 주는 건데요. 보기 편하게 제가 구획을 나눠 드리겠습니다. 이게 하나고, 이게 둘이고, 이게 셋으로 보여요. 그러면 이거는 원룸으로 보이고요. 여기가 하나 더 있네요. 그래서 한 층에 4가구인데 한 가구당 원룸이 하나, 둘, 셋이죠. 그 다음에 이거는 보통 분리형이라고 해요. 이런 거를 미니 투룸이라고나 하거나 아니면 1.5룸이라고 표현을 하는, 이거는 다 방식이 다릅니다. 그래서 1.5룸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래서 이거는 한 층에 원룸 3개, 1.5룸 1개로 해서 3개층이죠. 그러면 원룸 9개, 1.5룸 3개 해서 총 12개가 나옵니다. 근데 이게 지금 3억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3억 5천짜리가 얼마까지 월세가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왜냐? 미납을 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3억 5천에서 4억 5천 사이에서 요거 낙찰되지 않을까 생각하면 더 떨어질 가능성도 높아요. 일단 월세는 다방을 좀 보는 편입니다. 일단 다방은 전국적인 월세를 보는 거고요. 이 밑에 있는 물건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 클릭을 해보면 이게 이제 월세라는 걸 알 수 있고, 쭉 내려보면 이제 2015년 8월 20일이죠. 이 물건은 2016년식입니다. 그러면 이런 연식에 있는 거는 월세가 200에 33만원 정도는 받을 수 있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고, 그리고 2015년이네요. 그러면 일단은 300에 200에 한 30만원 정도 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에 또 1.5룸이 이제 얼마인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이건 또 뭐냐? 50, 60. 이건 단독주택이어서 다가구 아닌, 그러니까 주택에 그냥 좀 꾸며가지고 월세 받는 그런 형태인 걸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30만원이고요. 1.5룸은 한 40만원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룸은 200에 30, 1.5룸은 500에 한 40 정도 될 것 같아요. 요거는 다방이라는 건데, 이거는 대전이잖아요. 대전 지역은 다방 플러스 하나 더 봐야 될 게 공실박스라는 겁니다. 이 대전에 있는 건 포항, 청주나 이런 부분에 있는 월세용은 여기, 얘가 더 정확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쭉 해보면 아까 뭐였죠, 이름이? 예, 여기 있는 대전 시립고등학교 여기 근처에 있죠. 그러면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월세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더 정확한 월세 내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클릭을 해보면 사진이나 이런 게 나와요. 사진이나 이렇게 나와가지고 더 확인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 원룸, 1.5룸 이런 것들이 많이 있죠.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공실박스를 통해서 또 확인을 하는 게 좋다라고 표현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물건은 월세가 30 곱하기 9개고, 그 다음에 40 곱하기 3개예요. 그러면 이제 단순 산수를 할 수 있겠죠. 30 곱하기 9, 270 더하기 40 곱하기 3. 그러면 270 더하기 120이니까 일단 중요한 건 월세가 390만 원입니다. 이제 이게 여러분들이 다가구라는 거에 딱 포인트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건은 월세가 390만 원 정도 나오는 거죠. 그러면 요거를 여러분들이 지금 3억 5천만 원이니까요. 지금 미납을 해서 기회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요거는 월세도 거의 한 390에서 한 200, 최소 이자 빼고 250, 이율이 좀 높다고 표현을 해도 250 정도, 그리고 투자금도 거의 묶이지 않은 그런 물건일 수 있겠네요. 이런 물건들이 나왔고, 그리고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보통 팔 때 수익률을 통해서
파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걸 수익률은 보통 7% 정도 팔릴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면 390 곱하기 12 나누기 0.07 하면 이 물건의 가격이 나옵니다. 6억 6천에 아까 말씀드린 보증금까지 하면 약 7억 정도. 그래서 이 물건 같은 경우는요, 제가 생각할 때는 기본 월세에 이자 빼고 250, 그리고 매매 차익은 지금 꽤 나는 물건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궁금하실 것 같아요. 아, 왜 낙찰받고 지금 아직 잔고를 못 냈을까? 제가 말씀드리지만 어제도 재매가 같은 경우는 이 물건에 대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매각 물건 명세서와 그 다음에 문건 송달 내역에서 보면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기 한번 쭉 내려보겠습니다. 최고가 매수인이 무언가를 했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 최고가 매수인이 이 뭐 어떤 소송을 진행을 하려고 하네요. 자, 4월 23일, 3월 26일이죠. 4월 23일 해가지고 최고가 매수인이 지금 무언가를 진행을 하고요. 열람 및 복사 신청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한 게 없습니다. 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 이 물건에 대한 확인을 했고 그 다음에 대출이나 여러 가지를 확인했는데 대출에 대한 과정에서 조금 쉽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요거를 한번 이제 취소를 좀 하려고 이 소송을 좀 진행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취소하는 것도 좀 기간이 필요하거든요. 기간에서 조금 이게 좀 안 돼가지고 다시 경매로 나온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